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년 만렙의사 이현입니다. 20년 의학 전문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부장님과 함께 어느덧 이번으로 10회째죠 우리가? 네, 10회. 10번째 네.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지해드린 대로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수면 마취, 프로포폴도 얘기하신다고. 프로포폴 얘기, 네. 또 뭐 시간이 있으면 마리아나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할 강아지 시간이... 이름입니까? 네? 마리? 마리아? 네,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버닝썬이다 뭐 이것도 가끔씩 심심치 않게 네. 프로포폴 마취가 또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의 사고 네. 기사거리로 네.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셨죠? 네, 아직 두 분 한 분은 모셨- 조금 늦으시는 것 같고 먼저 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찬우 원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바이 수면마취 수술하는 피부과 전문의 정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제가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완전 다 해버리셨어요. 아니, 굿바이 네. 수면 마취요? 이야, 지금 저 건물 위에 있는 저 굿바이 수면 마취.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병원 건물 옥상에 저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하고 네. 있습니다. 야, 굿바이 수면 굿바이 마취. 네. 드디어 오셨네요. 와. 네. 우리 천정훈 네. 쌤 한번 또 유명하신 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마약 중독을 네.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네. 그죠? 특히 천영원 선생님은 인천 네. 참산업병원 병원장님이시고요. 와, 인천에서 네. 강남까지. 예, 야, 아주 지금 경기로 수고 많이 오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예, 네. 특히 이 마약 퇴치 운동에 아주 선봉장이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회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네. 캠페인을 많이 벌이셔서 예방과 퇴치에 대한 아, 얼굴은 그래 사회운동 분이시죠. 하는 얼굴은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네네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하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가 중독이고 어디까지가 중독이 아니고. 와, 전문가이시죠. 그렇죠. 설명을 하셔야 네. 되는데. 일이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네네.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독의 개념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술 얘기를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술은 이제 저도 먹고 저희 환자분들도 드시는데, 네. 예, 저희가 중독이라고 정의하는 그 기준은 그러니까 단순히 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고 자주 먹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저희 이제 기능이 무너지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새벽 2시까지 술을 드시고도 다음날 아침에 회진 도시고 다 하시고 기능이 유지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까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뭐 직장에 못 나간다거나 그래서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승진을 못 한다거나 이런 기능에 문제가 오는 시점을 저희가 중독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네네. 다만 마약은 조금 틀립니다. 마약은 뭐 희록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떠나서 불법과 합법으로 명확히 나눠진 거기 네. 때문에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 한 번만 한 것만으로도 저희가 중독으로 취급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치료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너무 이렇게 딱 그 기준을 딱 얘기하시니까 이 일반인들 이제 마약이 뭐야? 뭐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마약이 뭡니까 대체?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디까지를 종류가 많죠? 마약인지 예. 외국에서는 뭐 대마초도 네. 합법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대마초도 마약입니까? 일단? 아, 그럼요. 그 마약이 어떻게 네.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쉽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예, 마약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네. 아, 제가 일단 오늘 오면서 제일 걱정한 건 이게 마약 관련한 얘기는 네네. 19금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이게 19금. 이렇습니다. 네. 어떤 물질을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규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네. 일단은 이게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과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네네. 어떤 물질을 마약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약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히로뽕 같은 약물들은요. 네.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몰핀을 대체할 만한 진통제. 잘못했으면 노벨상 받을 뻔한 좋은 약이네요. 그때만 해도. 그때는 폐해를 몰랐죠. 중독을 네네. 몰랐죠. 중독을 왜냐하면 때문에. 히로뽕 하게 되면은 뭐 이따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식욕도 거의 없어지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공격성이 증가하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그리고 쾌감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무기로 사람을 만들기 딱 좋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몰핀을 대신해서 히로폰 같은 경우에 이제 금단 증상도 초기엔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 군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나눠줬었거든요. 몰핀 대신에 누구한테? 군인들한테. 예, 예. 그러니까 잠도 안 자지, 잘 싸우지, 밥도 안 먹지. 야. 근데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일본이 완전히 크라이시스를 한번 맞게 되는 거죠. 각 네. 도울이 다 망가지는. 네. 그래서 히로폰 같은 물질도 사실 마약으로 규정되기까지 한 30년 정도가 넘게 걸린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원장님 좀 이따 말씀하신 프로포폴의 네. 얘도 이제 똑같은 네. 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규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류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일반 합법화된 것들하고는 틀리게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그 한 번에 했을 때 중독성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네. 마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요, 이게 마약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향정신성 약품이라 해서 치료약도 분명히 또 마약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 향정신성 약, 그러니까 마약류가 이제 마약과 향정신성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정신약, 그러면 어떤 약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는 향정신성 약물들은 그러니까 마약류 안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분류. 인 겁니다.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케줄 1, 2, 3, 4, 5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약도 그렇고 향정신성 약품도 그렇고 그 중에 일부는 의료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거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서 쓸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예, 약이 있는 거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뭐 내과에서도 많이 쓰는 아티반이나 신경안정제 계통들도 항불안증. 예, 그렇죠. 그렇죠. 수면제도 네네. 많이 그건 뭐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아, 담배, 수면제 술도 그렇죠. 다 마약류에 술기름도 들어가는 마찬가지고. 건가요? 그렇죠. 네. 술도 마약류 들어갑니까? 저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많이 하는 본드나 뭐 이런 예. 거 요즘 안 합니다. 요즘 안 해요? 요즘 요즘도 본드 아직도 합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해요? 뭐 그런 어떤 요도 마약으로 분류될 수 그렇죠. 있나요? 근데 법 체계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본드는 화학물 관리법 하에서 해피벌룬이나 본드 같은 것들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해피벌룬은 뭐예요? 나이트록사이드라고 네. 해가지고요. 풍수 안에 넣어서. 아, 래핑 가스. 네. 오, 예. 아 그렇게도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 말씀드린 어디서 구하죠? 그거는 일반인들이? 휘핑크림이나 아, 이 공업용으로도 흔히 쓰기 때문에요. 아, 예. 그런 데서 네. 그런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구하는 법까지. 그래서 이제 마약류를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음, 또 신종 마약들이 막 등장하는 거는 그거는 또 따라잡지 못하는 예, 거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가 있어가지고 임상에서 일단 네. 제기된 문제는 일단 마약류를 지정해서 우선 지정을 음.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은어가 있죠. 예, 은어가. 뻥은 그래도 아주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고 네네. 여러 가지 그 뭐야, 별명들이 있죠. 네, 약에. 버닝썬 사건 때문에 많이 오픈되었죠. 네, 그런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네. 놀랐어요. 자, 뭐야 유저끼리만 통하는 예. 그런 얘기 그쵸. 그 이름인가요? 네. 자, 그래서 그 양귀비가 이 가공하면 몰핀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히브폼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감기약으로 내지는 많이 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로폼. 예전에요. 아주 네, 예전이고요. 네네. 지금도 미국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의료 체계가 붕괴돼 있으니까 히로폼을 가정 상비약 같이 빙주라고 해서 쓰긴 합니다. 네. 빙두. 예, 예. 아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그거. 아이고. 저도 들었었어요. 네, 예전에 시골 네. 집에서는 집 주변에 키워서 네, 아플 그쵸. 때 못 때리는 민간요법으로 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대마초는 왜 다른 나라는 합법이고 우리나라는 불법이 이게 차이가 왜 이게 문화의 차이인가요? 이게 대마초 왜 그런가요? 문제는요. 네.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한 네, 한 부분이 시간 있긴 내내 한데요. 얘기됩니다. 네. 예. 간단하게만 짧게만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면 짧게. 네. 아니요 짧게는 짧게도 어려울 안 것 네, 같아요. 이게 네네. 구체적인 문제 이게 많이 시간이 저기 남으면 뭐야. 예, 예.
저 아니 뒤에 많이 있는- 오셨네. 예, 많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셨네요. 예. 아유, 아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예. 안녕하세요. 인사 예. 못했네요. 네. 우리 기자님이 좀 챙겨주셔야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예. 저 뒤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보이시죠? 네. 저 강아지 네, 저기에 이제 저 강아지가 네. 되게 그 해피한 강아지. 네, 아주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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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국에서 네. 주인이 의료용 그 마리화나를 집에 놔뒀는데 네, 네. 이 강아지가 모르고 먹고 삼키고 응급실에 실려온 강아지입니다. 행복해 보이네. 네, 야. 그래서 이제 인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막 아니 저게 문제로 보입니까? 저는 부러워 죽겠습니다. 아니 문제죠. 예,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구할 길이 모르니까 얘는 예, 잘못하면 뭐 심정지나 호흡정지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래서 네. 어른들이 하다가 는 마약을 아이들이 먹고 그래서 그렇죠.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똑같은 경우죠 이거는. 네. 얘는 강아지지만 네. 애들이 먹으면 큰일 나네요. 예. 네. 이 대마초는요, 그래서 음. 이 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은어로요. 음. 근데 대마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뭐라고 하냐면 음. 이거는 그 평화의 약물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래서 떨이라고도 하고 또 낄낄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면 낄낄 그래요? 대마초를 들어보고. 대마초를 기분 좋아요? 먹으면요, 예, 낄낄이요. 낄낄. 기분 좋아서. 이런 조폭같이 컴상구준 애들도 키득키득 웃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해피, 예. 네, 해피 들어. 그래서 네. 전 세계 대마초를 허용을 하면 뭐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전쟁이 사라지는 대신에 60억 인구가 다 대마초만 피고 있을 거예요. 아이, 그건 좀 분명합니다. 예. 네. 와. 어떻게 보면 몰피보다 더 심하네. 야. 저 접근이 쉽기 때문에 더 심하다고 볼수 있죠. 네, 네, 네. 모쪼라고님 저 뒷 배경 개가 그 주인 몰래 대마를 삼킨 개의 모습이랍니다. 이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네. 개입니다. 딱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조심해.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아, 웃을 일이 아닌데요.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자꾸 개를 보면서 사실 좀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의료용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기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아주 심각한 환자들한테는 치료제용으로 이런 마약류가 사용되는 반면에 정상인이 먹으면 뭐 어떤 상황이 생기길래 이렇게 금지하는 건지 참 이게 궁금하네요. 저 정세가 해피한 정세만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복잡한 얘기. 아, 그것도 하다가 너무 복잡합니다. 길어지면은 다른 걸로 네. 옮겨가시면요. 네, 큰일 났네. 어. 잘라야 되겠네. 네. 일단은 네. 그 대마초가 안전하다라는 식의 데이터는 네, 네. 다 20년에서 30년 전 데이터입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8, 90년대 때 히피 운동하고 네. 반점 운동할 네. 때 지금 미국 할아버지들이 피웠던 그 대마초는요. 대마초 안에 있는 THC라는 성분이 중독성 성분이거든요. 네, 네. 이게 이게 하이 정지하면 돼요. 이 네.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이 이제 THC 성분이고 네, 네. CBD라는 성분이 이제 의료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인데 THC 성분이 예전에는 2%가 채 안 됐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당연히 뭐 저희들도 만약에 대마를 파는 업자면 소비자들을 뿅가게하고 많이 찾게 하는 중독성이 강한 쪽으로 품종 개량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THC 성분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는 거의 60%까지도 THC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마초를 펴서 정신병이 생기는 퍼센티지를 되게 8에서 16% 정도를 보거든요. 8에서 16이면 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마초는 네. 거의 명백하게 진짜 그 정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대마초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안전하다라고 네. 주장하는 것 자체는 어이가 없는 거고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 대마초를 차라리 허용하는 게 낫고 의료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냐면 네. 네. 이것도 복잡한 얘기인데 미국 자체가 아평계 진통제가 너무 남용이 되고 있어서 아평계 진통제를 차라리 쓸 바에는 그거보다 중독성이 덜한 대마초를 이용해서 그런 배경이 하는 게 훨씬 있었네요. 낫겠다라는 소위 게 말하는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는 그쵸. 예, 예. 네. 아. 그게 백그라운드에 또 있는 오. 거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은 거의 유럽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상상이 안 가게 그냥 길바닥에 그 주사기 사용하는 헤로인이나 히로뽕 환자들이 그냥
널려 있거든요. 와. 그래서 걔네는 그래서 그냥 주사기를 나눠줘요. 왜냐하면 캡슐하고. 이게 마약 아. 중독자들이 이걸 돌려 쓰다 보니까 C형 간염, A지가 막 돌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니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 어느 이는 나라에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요? 너네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네, 네. 주사기 쓰는 거 네덜란드 10개 가져오면 내가 10개 바꿔줄게.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클리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마트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 마약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네네. 쇼핑하듯이 해서 가져가거든요. 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마초는 이미 손을 놔버린 상태인 거죠.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만약에 대마초를 우리나라처럼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교육부에서 휴교령부터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다 잡혀가 있기 때문에 학교 와. 나올 애들이 없어요. 대박이네요. 와. 그 정도예요? 잠깐 그러면 아유. 이제 천명 선생님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분이잖아요. 네. 마약 중독자들을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나요? 우리나라 늘어나기 시작. 늘어나기 시작했던 제가 요새 몸으로 느끼는 게 네네. 그런 측면입니다. 예. 아니요. 몸으로 느끼지 말고 실제로 수치가 있나요? 주로 어떤 종류의 마약 예, 어떤 중독이 종류의 늘어나고 마약 있나요?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히로뽕이 최고의 히로뽕. 국가에서 네. 히로뽕이요. 히로뽕이 제일 많고. 자, 히로뽕이 어떤 건가요? 히로뽕은요. 어떤 화학 성분인가요? 암페타민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암페타민 예전에 그 감기약 그 성분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 카테인, 말씀드리면 예. 전 세계 불법 1위 약물은 항상 누구였냐면 지금도 대마초가 전 세계 네. 불법 약물 1위고요. 원래 2위 자리는 아평계 약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2위 자리를 70년대 넘어가면서 히로뽕이 차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로뽕은 에페드린하고 슈도에페드린 몇 가지 감기약 성분만 갖고 있으면 그냥 이런 요 정도 사무실이면 뚝딱 만들어내거든요. 와. 근데 이제 아평계 약물은 땅을 사서 재배하고 길러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양귀비 개화 시기가 되면 항공정찰을 하면은 파란 그 초록색 숲 안에 빨간색 섬이 딱 나온다. 네. 금방 들키거든요. 아, 네. 그래서 히로뽕이 원료 구하기도 쉽고 뚝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히로뽕이 2위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양귀비나 이런 것들 몰핀 계통의 약물들은 점점 쇠퇴를 했었고 네. 히로뽕이 완전 대세를 이뤘었거든요. 거의 7대 2대 1 정도? 예,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사실 검찰청에서 매년 나오는 백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2배, 3배씩 특히 이제 아평계 약물 펜타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펜타닐 애들 패치해가지고 긁어서 네, 은박지에서 아, 피는 핀치를 긁어서? 예, 하고 그리고 지금 대마초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퍼센티지가 올라오고 그게 불법 외국에서 가져온 거. 아니요. 이게 선생님 이따가 네네. 프로포폴 얘기 너무 자세하게 하면 네. 네, 안 되겠네요. 예, 이게 다 길이 있습니다. 네. 기준 길이 그- 있고요. 원하는 길이 그걸 알려주는 건 말해줄 조금 수는 문제가 없으니까. 있는 네. 것 같고요. 예. 알려드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 음. 아프다고 해서 병원 찾아가서 네네. 특정 약품을 얘기를 하고 네. 달라고 하면 야, 사실 저희가 호혜님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마약 주는데 잘 구하는 뭐 어떤 방법이 있나 봐요. 클럽. 클럽에서. 클럽. 네. 이야, 근육성은 그렇구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 네. 그것이 탑은 아니고요. 네네. 야, 이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또 재발 뭐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결국 재발 되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치료 얘기 이것도 길어요? 네, 야. 치료 얘기하기 전에 한번 네네.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요? 우유 주사라는 거예요. 우유 주사요? 종종 아, 그건 제가 1부씩 네. 넘어가면 하려고 했죠. 아, 그랬어요? 그건 한 네. 30분짜리 마약 한 네. 30분. 치료 얘기 제가 좀 표현하면 아, 사실 이게 네네. 심약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인내력이 음. 있거나 하더라도 어렵죠. 사실은 술보다 쉽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네.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 네, 발을 들이지 그것을 않는 것이 너무나 의미로 중요하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스스로 치료하기도 힘든 거죠. 그럼요.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네. 일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알코올 중독의 전문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약간 치료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예, 와,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별풍선 써보긴 했어도 받아보긴 와,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얘기하시죠. 네. 치료는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가는 많고요. 많은데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중독의 단계에 가면 특히 이제
히로뽕이나 헤로인 같이 아주 강력한 도파민과 엔도핀을 뽑아내는 이런 네네.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네. 이건 거의 신경학적인 수준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권실원님. 맨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맹장염이 생겨가지고 배가 아픈데 여기다 막 혈서를 쓰면서 내가 의지를 이겨보겠다라고 해서 어. 낫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이름 대고 접수하고 네. 이 야.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 그거 네. 쉽지가 않텐데. 치료하는 네. 것처럼 네. 끌려가야지만 치료되겠는데 그러면 음. 본인 스스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중독자라는 걸 자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 인사이트라고 진짜요? 하죠, 네네. 보통.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본인이 찾아가서 네.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회복하는 나름의 프로세스들을 얼마나 잘 동기를 가지고 해 나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네. 저거 저 뒷 화면 뭐죠? 사티바 아, 저건 인디카? 약간 대마초. 이게 아, 저게 이유가 대마초군요. 네. 그거 우리 단풍처럼 사티바하고 생겼는데? 인디카하고 뭐 다릅니까? 옛날에는요, 네. 네네. 저 품종이 구별이 됐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사티바가 더 THC가 많은 쪽이고 인디카가 뭐 적은 쪽이고 아까 이런 구별이 THC가 됐어요. 두 가지가 대마초인가요? 해로운 거죠. 예, 예. THC가 더 어. 해로운 거죠. 예, 예. 저 밑에 또 뭐 대마초 재배하는 장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구나. 아, 예, 예. 이거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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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지금은 저 품종 자체가 품종 개량이 너무 돼가지고요. 품종 개량? 예, 예.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 THC를 아. 높이는 쪽으로 그 높은 엄청나게 돼 쪽으로. 있어서 음. 지금 저 구별 자체가 예. 불가능해진 거죠.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야. 네. 대마초를 합법화한 캐나다 같은 데서는 네. 네. 대마 관련 제품에 THC 성분 함량을 표시하게 했어요. 음. 관리한다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거조차도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 네, 우리 후회님이 이거 합법화된 것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인도 갔을 때 인도도 합법화돼 있나요? 합법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약 그게 마리아나가 그게 대마초죠. 사실은 대마초죠. 네. 마리화나 캐나비스 이렇게 그러니까 마리아나 대마초가 합법화된 데가 네덜란드, 미국 그쪽, 일부지. 캐나다. 일부지요. 미국은 캐나다. 10개 주가 완전 합법하고요. 네네. 캐나다도 완전 합법하죠.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담배가 최근에 개발됐으면 담배는 합법화되기 힘들었을 거다. 대마초 논쟁에서 중요한 건 담배를 쉴드 쳐주다가는요, 이게 논리가 말려요. 네. 그러니까 담배도 음. 금지하는 게 맞아라는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게 맞고요. 아. 네네. 다만 우리가 자꾸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쳐보면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대마초에서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예. 네. 대마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만하시죠, 이제. 이게 미국에 이제 주로 양쪽 동해안과 서해안 쪽에 좀 약간 좀 이렇게 공업이 발달하거나 이런 도주들이 다 힘든 지역. 네? 예. 살기가 힘든 지역인가요? 예. 아니요 민주당 지지 아니, 지역 같은데. 그쪽이 지금 네, 합법화된 파란색이, 건가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합법화된 아, 주입니다. 야, 네. 꽤 많이 되네. 근데 미국에서 합법화를 먼저 한 주는요, 네. 콜로라도주, 뭐 워싱턴주, 뭐 이렇게 몇몇 주인데 네. 네네. 사실 제일 먼저 합법화한 주는 산업이 없는 주들이 먼저 합법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거리가 없고. 예, 가진 건 땅하고 사람밖에 없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네. 고부가 산업이 노동 예, 산업이. 그래서 네. 콜로라도가 먼저 했었죠. 이게 네. 돈하고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세금도 예, 많이 세금 있죠. 때문에 네. 예. 내 MRI 사진에 뭐 굉장히 뇌 손상을 많이 가하나 보죠. 그런 게 예. 그것도 그래서 간단하게 뭐, 힘든가요? 예. 예, 힘든 거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서 나오시는데 뭐 도널드 트럼프 하셨나요? 대통령이 처음에는 기독교 네.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표를 네. 얻기 위해서요. 네. 네네. 대마초는 뭐 헤로인이나 히로뽕보다 더 나쁜 거야. 절대 예. 안 돼라고 하다가 예. 이 사람 사업가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은 거의 허용할 것처럼 이제 돌아섰죠. 지금은 미국도 우와. 10개 주는 예. 완전 합법하지만 연방법에 의해서 네네. 전체 연방법에 의해서는 불법이거든요. 전체는 불법. 그렇죠. 근데 되게- 각 주에서는 각 주마다의 룰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요. 우와. 제가 왜 이게 돈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이게 안전함이 입증돼서가 아니라 네. 콜로라도주가 처음에 완전 오픈해서 합법할 때도 주장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먼저 치고 가자.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다 퍼져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니까 먼저 합법화하면 전국에 있는 대마 피는 다 몰려올 거 아니냐. 그럼 관광산업이 육성이 되고 대마를 재배하고 관련 상품을 만들면 그걸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가 몇십 조다라고 선전을 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와.
얻어진 이득을 국공립 학교 정비와 약물 재활 센터를 짓는데 쓰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약으로. 깽단이 가져가던 중간 마진을 예. 네네. 주정부가 세금의 형태로 걷어들이겠다. 우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와. 합법화된 곳이 있고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네. 좋거나 안전해서가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연되어 예. 있다 보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럴 거라면 관리라도 하자. 고육지책이죠. 네, 세금도 걷자. 이런 어차피 거죠. 통제 안 되는데 네, 세금이라도 걷자 이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그런 되는 원리로 거죠. 따지면 우리나라도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제 본인선처럼 막 클럽에 그래지고 그 어디 있죠. 막 네. 쏟아지고 있으면 네, 이거 그래도 최대한 뭐, 막는 게 최대한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흘러서기 전에 네. 막아야 되겠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때 6% 차이로 찬성이 많았는데요. 음. 찬성표 던진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 대마초 해본 사람은 20%가 안 됐어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 그렇죠. 야 대박네. 한국 정부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렇죠. 진짜 호요님도 어이가 없다고 이렇게 또 하시네요. 네. 이 또 그 병원에서 처방약을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거나 그걸 그렇죠. 그걸 환자가 원하는 있죠. 경우도 있을 네. 거라고 네. 제가. 환자들이 그렇게 충분히. 정확히 알고 네. 안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글쎄 증상을 말이에요. 표현을 하고 하게 되면 네. 안 주기 쉽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걸 뭐 거부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통증이 있고 뭐 해당 사항이 네. 아플 때 요즘은 그래도 그것이 네네. 이제 어디에서 음. 뭐 향정금 네. 그걸 처방 받았다는 게 이제 그렇죠. 뜨니까 네. 훨씬 덜한데 그 전에는 막 여러 의사한테 그렇죠. 다니면서 막 그렇죠. 콜렉션을 해서 맞습니다. 네. 사용을 하더라고요. 잘 주는 의사도 있었나요? 네? 아 있죠. 개중에 있죠. 아, 아닌데 네. 뭐 까다롭지 않아요. 금방 그 소문납니다. 뭐 여러분 너무너무 이영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절대로 안 줍니다. 네. 너무너무 아프다고 네. 표현을 하고 뭐 네. 특히 이제 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 몇 개 있어요. 아, 최근에는 거기는 또 네. 어떤 게 있냐면 공황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때문에 나는 되게 공포감이 있고 네. 난 두려움이 많다. 연예인도 공황장애 예민하다. 뭐 많이 생기죠. 라고 말을 하면 난 네. 좀 진정이 필요하다. 나 시술할 때마다 재워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걸 과연 거부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의사의 양심과 이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특히 와. 이제 막 요통 환자들, 네. 심한 요통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네. 계속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네. 안 난다고 도세지를 자꾸 높여달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요구를 병원에서 하고, 나오는 예. 의인성, 예. 제마약 중독자들을 만드는 일인데 그 가끔가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끔가다 어르신들도 좀 그런 경우도 가끔 봅니다. 네. 의료진들이 좀 더 네, 중독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이제 넘어가나요? 좀 더 얘기하기 좀 이제. 네네. 프로포폴 얘기하시죠. 앞으로 법을 이게 진짜 얘기해. 연관된 거예요. 네. 예. 자, 우리 포프를 얘기하기 전에 굿바이 버섯 수면 마취라는 간판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아니 서울 시내 버젓이 이런 이상한 간판이 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거 보셨나요? 한국의 중심지 코엑스 사거리에 펜스 사거리에 가장 잘 저런 보이는 건물이 있고요. 간판이 예, 지금- 지금 건물 옥상에 있는데요. 네. 2층 높이로 저 간판을 건 지가 한 6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변에 지금 시선이 좀 주인공입니다. 따갑지 않으세요? 네, 대단한 연락도, 용기세요. 네, 연락도 야. 많이 오고 있고요. 예, 뭐 예. 있는데 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의료광고심의 받았고요. 네네. 문제 없기 때문에 뭐 와. 제가 내릴 이유는 없는 것이고. 아 저것도 주변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군요. 주변에 많은 병의원들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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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얘기는 수면 마취를 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고 오해하시면 네, 안 되고 네네. 꼭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해야죠. 네. 네. 필요하면 해야 그것이 의학적인 것인데 네. 무분별하게 문제는 무분별함의 정의가 뭐냐면 잠깐 웰컴 수면 마취라고 혹시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다라고. 아니죠. 합니다. 굿바이는 잘 굿바이는 갑니다. 잘 잘 가요. 가요. 굿바이. 우리는 잘 가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수면 한다. 마취 그런 안 의미, 하는 부정적인 그럼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아니 저게 호혜님 웰컴 마약인가요? 웰컴 저건 잘 가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네네. 뭐 길게 써봐야 그래서 아주 7글자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병원 의료진들이 정한 것이고요. 네네. 지금 뭐 저는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반대를 강하게 입장을 표현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염려도 해주고 계신데 네. 전 피부과 의사니까 수술을 안 하니까 그렇다. 오해하시겠 저는 수술을 합니다. 네. 저는 수술하는 피부과 의사고 네네. 저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할 때 수면 마취 다 하고 해요. 근데 저는 하지 않고 한 지 17년 됐고요. 사실은 아,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의사의 편의에 의해서 예. 또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네.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것들은 문제가 많죠. 예. 그런 사이에 이게 미용 시술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빨리 퍼지는 사이에 특히 우유조사라고 하는 프로포폴 예. 그 유명한 프로폴은 너무 만연되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수면 마취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면 마취라는 용어는 네네. 국적 불명이고요. 네네. 의학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네, 위 그때 내시경. 이제 그런 지가 네. 20, 30년 되고 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진정제 썼죠. 초실경이나 네. 미다졸람 같은 거 미다졸람 썼어요. 썼죠. 네, 살짝 잠재우고 약간 좀 재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크지 않아요. 네. 그런데 네네. 그러면서 잠깐 자는 사이에 한다 해서 수면 내시경 음. 해서 수면 마취라는 게 맞아요. 나온 것이고요. 네네네. 지금 쓰고 있는 프로포폴 같은 좀 강력한 진정제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깊은 수준의 진정 마취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것인데 사람들은 네. 잠깐 자고 깨는 거니까 예전에 과거에 많이 했던 비교적 안전했던 수면 마취랑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수면 마취라는 자, 표현은 없어요.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마약을 쓴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프로포폴은 현재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소화기내과 있답니다. 쪽에서도 이 수면 내시경을 할 때 과거에는 미다졸람 같이 살짝 자는 거 썼는데 많이 깨요. 하다 보면 불편하면 깨니까 시간이 지연하다 보니까 잘 안 깨고 오랫동안 진정이 될 수 있는 프로포폴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때문에 아주 많이 팽창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통계를 보면 네네. 전체 프로포폴 사용량 중에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에 전신 마취할 때 마취 유도할 때 쓰는 약인데 지금 거의 의원급에서 전체 네. 사용량이 절반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와. 아주 빠르게 늘고 있고요. 잠깐 그럼 미다졸람도 마약류인가요? 잠깐만 이게 네. 중요한데 예. 마약류하고요. 네네. 마약류로 규정한 거 밑에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네, 의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마약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편제에서 네. 한든 뭐 몰핀 이런 쪽이 마약이고요. 네네. 코케인도 이제 마약 법화에 네.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프로포폴 맞았으면은 마약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마약류라는 건 뭐냐면 중독성의 위험이 높은 것들은 마약류로 규정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네. 네. 미다졸람은 별로 마약 향정신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도 향정신. 네, 아, 똑같습니다. 네. 똑같군요. 원래는 네. 전신 마취를 할 때 의식을 네. 없애고 마취 유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약이 필요한데 그때 프로포폴은 너무나 좋은 약이었어요. 쓰게 좋은 되면 약이었는데. 몇 초 만에 의식이 딱 없어지고 네, 약을 맞아요. 끊으면 바로 깨어나니까 사실은 제가 네. 신경외과 네, 의사라서 잘하시겠습니다. 네네. 개두술 할 때 네. 환자를 깨워서 수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중요한 부분을 수술할 네. 때 대가리 깔. 아, 그때 프로포폴이 아주 그렇죠. 최고입니다. 아, 그때. 네. 그렇게 만들어진 약인데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미용실이나 어떤 시술을 할 때 네. 환자분이 불편해하거나 깨서 움직이고 불편할 때 프로포폴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편안한 약이에요. 그렇죠. 의사한테는. 예. 아. 때문에 쓰기 시작을 하면 네. 의사도 자꾸 예. 쓰게 됩니다. 자꾸 쓰게 되죠. 이거 발을 빼기가 쉽지 아니 않아요. 그 환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맡고 계신 분 계셨네요. 아싸 가오리 분도 개운하고 자유려면 너무 느낌도 좋고 네. 또 뭐 잠꼬대도 한다고 그러고. 네. 야, 왜냐면은 억제하고 네네. 있는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것들이 풀려버리니까 뭐 중간에 욕도 하고 뭐 직업 다 나옵니다 사실은. 아 그럼 근데 스트레스가 다 풀리겠는데?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마약류이기 때문에 사실 일생에 한두 번 전신마취 수술할 때 한두 번 쓰는 것까지야 네네.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써야 되지만 야, 이게 심지어 얼마 전에 통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 병원에서 이제 저를 봤더니 어떤 연예인은 음. 2년 사이에 200번을 했어요. 와. 프로포폴을. 프로포폴을요. 네, 그럼 점 얼마나 하나 뺄 많이 한 거예요? 때마다 네, 그러면 와, 2년에 그럼 뭐 200번이면 그게 이게 바로 얼마나 중독이군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일생에 한두 번 위험한 수술을 할 때 쓸 수 있는 약으로는 제일 좋은 거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약은 아니에요, 이 약이. 이게 제일 그러니까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중독 물론 이게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 네, 맞습니다.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사진 그죠? 보여주시면. 네네. 이 프로폴이 위험한 건 왜 그러냐면 네네. 많은 진정제 약들이 있어요. 근데 진정제 이거는 약이? 네, 있는데 이거는 예측 예.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호흡 억제가 될지 물론 약을 많이 쓰고 아, 숨을 못 쉰다. 네, 마취 시간이 네네. 길어질수록 위험성은 증가하지만 네네. 프로폴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네, 예측도 되지 네네.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주 빨리 깊게 진정이 되니까 예. 네. 깊은 진정이라는 얘기는 호흡까지를 환자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생명 유지에 제일 중요한 건 심장과 폐인데 네네. 심장 기능은 웬만하면 버팁니다. 하지만 호흡 기능은 한번 떨어지면 와. 딱 3분입니다. 3분. 3분 정도가 지나면 바로 뇌 심장 손상이 오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많은 병원들이 사실 그 계속 모니터링을 보통 그렇죠. 하잖아요. 큰 병원에는. 네. 근데 이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또 얘기인가요? 모니터링을 안 하진 않을 텐데 지금은 네네. 하죠. 하죠. 하지만 물론 네네. 강제 사항도 아닌 것이고요. 네네. 하더라도 어차피
대부분의 많은 JCI 인증 기준이나 미국이라든지 많은 기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니터를 하는 사람이 시술진 이외의 의료진이 반드시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그 사람 시술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상태만을 봐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라야 되나요?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포폴 사용할 때 약전의 허가사항을 보시면 마취과 의사가 쓰도록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취과 의사 아닌 사람이 썼을 때 문제 생기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은. 아. 하지만 국내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럼 대신에 이제 많은 권고사항에서 특별한 진정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2016년도에 의협에서도 만드는 게 있고 올해만 해도 뒤에 자료 보시면 올해에도 식약청에서 5월 달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47개의 어떤 약품에 대해서 의협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많이 만들고 있고 마취과에서도 2016년도에 만든 것이 있어요. 거의 200페이지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이라는 시간이 네네. 뭐 다 완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네네. 기술자가 2, 3분 내에 인투베이션, 기관지를 확보하여서 네네. 산소를 넣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취과 의사조차도 그런 상황에서는 3분 내에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 하고 있는 전문가조차도. 하지만 그런 트레이닝을 아주 옛날에 받은 것밖에 없는 저만 해도 마취과 인턴 1년 한 달밖에 안 돌았으니까 전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 3분이 금방 지나가니까 그 전에 통계를 보여주시면 전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2009년도에 이제 삼성의료원 마취과에서 네네. 더 올려주십시오.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거기요. 그 아래 겁니다. 네. 저 위에 사진 보시면 네네.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에 이제 그 의료 분쟁 중에 마취 관련된 사고들을 봤더니 105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에 105건이니까 1년에 21건입니다. 분석을 했더니 거의 80%, 78%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2%는 뭐냐? 대부분 뇌사예요. 아이고. 거의 다 치명적인 왜냐하면 거네요. 이게 네. 33분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 알면 무서워서 못 쓰는. 네,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 모니터를 하고 있으면 환자분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라고 알람을 띄우고 그런 시술을 멈추고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는 산소와 기관지 튜브를 준비해서 아니 그 수분 아까 내부제하고 유명 연예인이 200회 맞았다는 그 병원 어디입니까? 그 정말 안전한 병원이네. 프로포폴은요. 이게 네. 내추럴 슬립이 가능하거든요. 이 딥슬립을 빨리 네.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깔끔하게 깨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래서 맞고 나면 의사들이 선호를 하는 개운하죠.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네.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으로 잘 잤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의료 종사자한테 많은 그쵸. 거군요. 많고 네. 연예인들도 바쁜 스케줄에 잠은 못 자고 힘드니까 이거 맞고 딱 원기회복해서 30분 한 또 막 시간. 하고 이거 되게 많은 거고요. 야, 근데 그게 바로 호흡곤란뿐만 아니라 뭐 그 쇼크 상태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내사 상태까지 가게끔 하는 지금 무서운 약이라는 네, 걸 다들 모르고 105건 중에 있습니다. 105건 중에 뭐 중대하지 않은 대부분 80%는 사망하였고 나머지 뇌사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사고가 나는 순간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수면 마취를 하는 동안에 내 인생에는 없을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저는 수술을 하면서부터도 17년 전부터 수면 마취 안 하겠다 다짐을 하고 안 하고 있지만 안 하면서 운동을 환자가 하셔야 돼요, 운동. 환자가 네, 많이 지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죠.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네네. 병원은 아주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네. 다 깨어 있으니까 긴장하지 않을 겁니다. 긴장할 네. 테니까 긴장을 풀어줘야 되고 어. 시술할 때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해줘야 돼. 너무나. 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할 때. 근데 의사의 기본 윤리죠 그것이. 네네. 외과 의사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기본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타이 하나만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그렇게 4, 5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술기도 너무 섬세하지 않고 자, 그러면 요즘 그래서 좀 이렇게 합의를 본 게 미다졸람과 그 네. 프로포폴을 좀 약간 같이 반반씩 섞는 네. 뭐 그런 걸로 해서 또 많이 또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호흡 억제, 호흡기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자 했겠지만 100% 네. 막을 수는 없어요. 마취중 사망 사고는 미다졸람보다 프로포폴이 좀 적지 않나요? 더? 적긴 하지만 됐을 때는 치명적이죠. 그쵸. 네, 그런 거죠. 사실은 통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프로포폴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마약류로 지정했어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또 2012 년도에 혼란스럽네요. 그랬죠. 네. 미국은 네.
미국만 스케줄 4 드럭인가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프로포폴 주사제도 아니고 걔네는 먹는 프로포폴이 있어요. 네.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네네.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프로포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썼다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저 아. 배경에 보시면 있지만 네, 방송에 네. 나와도 큰 사건들이 뭐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는데 네네. 주로 그 전에 2005년부터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 네. 병원 종사자들, 의료진과에서 중독되고 사망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시기에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지정하게 된 거예요.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논문 서칭을 해봤는데요. 네. 네네. 그 외국 논문, 영어로 된 논문인데 김시성의 예, 그 많죠. 일저자, 네. 이시성의 일저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네. 미용 성형이 전 세계 1위이기도 하지만 네. 전 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네네. 아. 우리는 위내시경을 맞아요. 예. 예. 다 하다 보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음. 다 또 프로포폴을 아까 선생님 네. 원장님 말씀하신 안 것처럼 빼니까 잘. 무조건 다 쓴 측면이 또 부정 못하는 거죠. 근데 처음 맞을 네. 때는 별로 좋진 않은데 반복하다 보면 이 숙면을 취한 느낌들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아서 어떤 분들은 내시경 할 때 기다려진다 이런 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미 아까 본 것처럼 1년에 50번, 100번 정도를 하는 건 이건 명백히 중독이죠. 야, 내시경이 네. 기다려진다. 의료진이 야.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것도 거짓말이 심지어는 미용 치료할 때 요즘에 레이저 토닝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거 할 때마다도 수면마취 받는 분이 많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환자분이 토닝을 받으러 가는 것인지 프로포폴을 프로포를 맞으러 가는 거지. 것인지 제가 보기 후자입니다 사실은. 아.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의사라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이것들을 이제 경제적인 이유나 환자 원한다고 해서 네네.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그런 사이에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네네. 병원에서 해주니까 안전한지 하다 보니까 점점 중독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네.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야말로 좀 경보를 울려야 네, 되겠네요. 때문에 수면마 씨가 응? 프로포폴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 네. 사고 나면 사망이다라는 거. 예. 이건 다른 애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들에 대한 것도 좀 알려야 되고 음. 그렇게 해야지 수술방에서도 환자를 배려할 수 있고요. 환자가 깨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배려가 필요한데 보통은 의식이 없이 있으니까 보통 환자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배려 많이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들 근데 저는 이 우리는 얘기를 어느 정도 심해지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의사들 안에서도 사람들 공감대는 있었던 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네. 제대로 막는 것들은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 만들어도 막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들을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문제 없겠지. 나 10번 해봤는데 문제 없었어가 그 다음 10번도 문제 없을 거 아니거든요. 이걸 알고서 본인 스스로가 피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마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한 번 발을 디디면 의사도 마찬가지, 도 마찬가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때문에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실은. 예. 혼자서 이렇게 하면 누가 좀 동참을 해주시나요? 환자분들은 공감하시죠. 환자분은 특히 공감을 수면 마취를 했다가 안 좋았던 분이 있나 또 위험에 처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하는 것들 너무나 좋아하시죠. 특히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시는데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떤 수면 마취 말고 다른 대안 뭘로? 가령 이제 뭐 뼈를 깎아야 한다라면 네. 당연히 이거는 뭐 마취를 해야겠죠. 해야죠. 하지만 네. 업무 조직을 터치하는 데에는 굳이 그런 마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의 고도의 스킬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의사의 몫이고 의사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아직 젠틀하게 해서 환자를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재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것들을 의사들도 너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도 모르는 후배들이 많아요. 내시경만 해도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옛날보다 파이버도 얇아지고 그래서 그럼요. 네. 수면 마취의 위험성에 구직되지 않습니다. 대해서 환자한테 어느 정도 고지하고 음. 환자가 수면 마취를 할 건지 그냥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가면은 당연히 하는 안전한 거죠. 곳인 것처럼 네네. 너무나 다 아는 곳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환자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고 받는 게 많아요. 사실은. 어떤 수면 마취는 또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어지러워서 마치 술 취한 듯이 그래서 차를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는데 굳이 또 가져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 사람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는 프로포폴이든 뭐든 쓰게 되면 그날 당일은 자가 운전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안내 안 한 경우도 많죠. 네. 지금은. 옛날에 제가 처음 프로포폴 중독 환자 본 게 네. 2004년도였거든요. 처음으로요? 그렇죠. 최초로? 예, 예. 그때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을 때였는데요. 연예인이었나요? 아니요.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룹 회장님 말고 부동산 회장님이셨는데 네네. 2000년대 초반에 선생님 회춘 주사 들어왔었어요. 아 맞습니다. 예. 플라센타 네. 태반 주사 태반 주사. 태반 예, 주사. 예. 근데 이분이 되게 훌륭한 분인데 악성 불면증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아티반을 막 때려 맞아도 못 자다가 네네. 친구가 못 자니까 피부가 거칠어지니까 피부과 친구가 그 박피술이랑 띠 성형 네. 해준다고 하면서 그때 접하셨구나. 그때 프로포폴을 처음 맞았는데 자기가 5년 만에 첫발을. 천국의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위로 찌르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닥터 쇼핑을 하시다가 나중에 30앰플까지 네. 그것도 강도가 세지나요? 내성이 생기죠. 내성 네. 생기면 와 그거 굉장히 위험한데. 오셨는데 중독이 30앰플 하신다는데 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네. 내성이 생겨서 저도 비슷한 제안자분이 그쵸. 있었습니다. 네. 그분은 뭐 이제 저축은행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은 뭐 저희 안 해줬기 때문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맞고 시술만 받으러 오셨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축적이 되잖아요. 네. 또. 예. 네. 야. 참, 그 30앰프. 아 근데 프로포폴은 이게 성격 들어온 사람이 그 맞으면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의식이 억제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술 마시면 네. 저 의식 이니비션이 억제된 게 풀리는 거죠. 풀리는 풀려서 것처럼. 그럴 수 근데 네. 이게 도대체 진짜 용량이 많으면 그냥 자요. 근데 일부 살짝 있으면 이제 쓰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보통 네. 이제 프로포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주로 이제 내시경 검사, CT, MRI 찍을 때 되게 두려우니까 그걸 진정을 할 때 목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미용 시술할 때에는 통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그 시술 중에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조차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아싸 가브리님이 풍선 또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열일하는 고객님도 풍선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네. 프로포폴 수면 마취가 그렇게 고맙습니다. 만연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다. 사고 나면 이거는 사망이다라는 것들을 예. 명확히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어요. 근본적으로 약물 자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예민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받아먹고. 아 근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전가시키면 안 되죠. 예, 그쵸. 지금 예. 문제는 저희들- 쉽게 저희들- 권한대잖아 의사가. 저희들의 문제. 예. 근데 그렇고 네. 저는 뭐 도발적인 대기를 하셔서 저도 말씀드렸는데 의사가 처방하는 건 다 안전해. 라는 것도 그렇죠. 너무 모든 걸 의사한테 맡긴 거거든요. 저희도 저희 안에서 노력하고 자정하고 감시하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인 의료 소비자인 시민들 자체가 이 약물에 대해서 내가 받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 공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과도하게 처방이 많이 되면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아까 지금 소개 현재 말씀드렸지만 이미 네. 지난 2009년부터 14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 이 분쟁이 되어서 드러났, 네. 노출되었던 겁니다. 네. 노출 안 된 케이스는 훨씬 많아요. 사실은 병원과 사고 났을 때 합의하게 되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런 케이스가 1년에 20건이고 그 중에 80%가 사망이었으니까 1년 내에 수면 마취 하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 다 가벼운 미용 시술 훨씬 많았을 거예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진료하시니까 이런 걸 많이 또 듣게 그렇죠. 되는 보고 거죠. 듣게 되죠, 사실은.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나한테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고 믿고 계신데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노출된 것만 1년에 20건인데요, 사망 사고들이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살다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발견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처를 하는 게 112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119인가요? 119. 근데 그 사이에 이 애매하네요. 이거 기도학보인가요? 아, 당연하죠. ABC죠. 네. 근데 ABC가 근데 그걸 어떻게 그 해요, 의식이 일반인은?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에어웨이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네네. 쉽지 않아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급적인 마취 선생님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도발적이었나요? 예, 의협까지 해준다면서요? 의협 네. 한 소리 네.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 괜찮습니다. 처음에 가이드라인 만들 때 제가 그때가 차라리 저 부분마취? 부분마취라는 건 척추마취 뭐 그런 거를 네, 말하는 부분만 것 같은데. 마취하는 건 의식을 재우지 않는 것들이 부분 마취가 되겠죠. 네네. 그것까지는 호흡 억제 이런 게 없으니까 비교적 안전하지만 의식을 없앨 때에는 네. 호흡 억제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프로포폴이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온다라는 아, 것이죠. 선생님 저 피부과에서 보면 이 마약용 그 로션 바르잖아요. 네. 마취하는 거. 네, 마취용 거. 네. 마취용. 마약은 거 아니에요? 마약이 너무 그걸로 굳이 해도 될 걸 갖다가 프로포폴을 원하는. 네, 그런- 이제 몇 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이 검찰을 통해 이제 의사협회나 그쵸. 피부과 의사회 쪽으로 이제 조언이 옵니다. 자문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거예요. 환자가 특별히 예민하고 민감하여서 작은 통증을 못 참기 때문에 환자가 더 원하여서 프로포를 매번 보톡스 이런 거 맞는 것도. 네, 보톡스 할 네네. 때나 네. 레이저 토닝 같은 걸 점 하나 뺄 때도 해준 거예요. 심지어 스킨케어 할 때 답답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경우에 지금까지는 의학 단체에서는 그 환자가 예민한 경우에 뭐 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되게 문제 삼기 어려웠죠. 아, 근데 의사 법적으로 굉장히 판단이니까요.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경향적으로 네. 어떤 병원은 수면 마취 하루에 뭐 30건, 50건 하는 병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매주, 네. 심지어 한 일주일에 2번을 네네.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이건 명백히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의학단체에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저희가 의견을 내준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걸로 의사들이 좀 받는 게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왜냐면 수면 마취 같은 네. 경우에는 마취하는 수면 마취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작게는 10만 원부터 맞아. 되게 한 많게는 10만 원, 50만 원까지 받으니까 50만 원까지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해도 이게 적은 부분은 아닌 거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아까 마리아나 대마초 등등 세금 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연관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부끄러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야. 제가 10여 년 전에 MBC 네. YTN과 함께 같이 캠페인 한다고 의사 편한 수면 마취 환자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욕먹었습니다. 사실은 그 옛날에 오늘도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아셔야 할 건 아셔야 되니까 이미 물론 이미 네. 찍혔어요. 아니, 많은 병원에서는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네. 대비하고 하고 네. 있겠지만 그렇지 네.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더 대비를 하실 것과 환자분들도 좀 명확히 알면 환자가 껴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일 하시니까 의협에서도 지금 또 좋은 또 일을 또 직책을 또 맡아서 뭐 단식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다른 너무 흥분했나요? 문제가 벌써 얼마 안 네, 남았네요? 네, 흥분했나요? 네. 예. 우리 지금 천룡 선생님이 사실- 뭔가 하려고 질문만 하면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뭔가 아쉬워요. 그 선생님한테 네. 미사용 약들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진통제류 같은 거, 향정의 같은 거. 네네. 그건 있는데 네. 뭐 한 남은 한 것들. 달씩 갖고 왔지만 네. 한 네네. 2주 먹으니까 괜찮아져서 2주 남겨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예 다 버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좋을까요? 그게 저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회수하는 센터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네, 알고 또 있는데. 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이게 사실 따로 있어요. 프로포폴도 좀 남으면 이렇게 모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근데 뿐이죠. 네. 그게 프로포폴도 이게 콩으로 된 성분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단백질을 놔두면 그래서 결국- 우유빛깔이 예. 네, 굉장히 쉽게 변질됩니다. 굉장히 그렇죠? 변질이 네. 잘 되고 sepsis도 잘 생기고. 그렇지. 균을 그냥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남는 걸 모으는 이상한 분 계시면 진짜 환자분들은 위험합니다. 알기가 예. 어렵죠. 네. 이게 마약 얘기를 하기도 전에 거의 다 끝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네네. 그냥 예. 이 시간을 통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로뽕과 헤로인 같은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들의 중독성이라는 건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을 너무 초월합니다. 단적인 예가 네. 우리가 살면서 그 엔도핀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오르가즘 느낄 때거든요. 섹스 오르가즘 느낄 때. 네. 우리는
한번 히로뽕을 제대로 맞으면 네. 오르가즘 느낄 때 나오는 엔도핀 양의 네. 거의 13배에서 오. 동물 실험에서 한 100배까지도 되는 양이 와. 최소 6시간에서 72시간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약품에 의해서 우리 보상계에서 미친 듯이 어마어마한 양을 억지로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네. 치어 짜서 막 그쵸. 생산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데- 히로뽕 중독자들은 네. 우리는 천국을 엿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 근데 문제는 문제는 그 100번만 해도 100%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니 주사기 한 번 맞았더니 오르가즘 느낄 때 되는 거에 최소 13배가 되는 엔돌핀 양이 6시간 이상 했다면 뇌가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마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뭐 박사님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해서 그 정도의 반응에서 나오는 엔돌핀 양의 뇌가 맛을 못 느끼기 시작을 하죠. 큰일 났네. 아, 그러면 세상에. 결국에 뽕에 한 번이라도 맞았던 사람의 뇌는 네네. 네네. 엔돌핀 도파민을 생성한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럼 어떻게 되죠? 고갈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뽕 이야. 그러니까 계속 히로뽕만 찾게 되는 와. 거기서 그- 벗어나기가 어렵네요. 그쵸. 예, 그건 한번 가는 들어가면. 거거든요. 제가 제 환자분들 보면서 맨날 그 중년에 이렇게 떡대 이런 사내들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 얘기예요. 마약이 나쁘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떤 마약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고 네. 정말 누군가 나한테 히로뽕이 주사기 사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만 와. 한 번만 얘기해서 자기가 안 했을 어. 거라는 얘기죠. 아, 진짜요? 와.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법이 힘들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부터 애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아니, 최현수님도 좀 어떻게 간판에다가 굿바이, 뭐, 마약, 뭐 하나 좀 저는- 만들면 안 됩니까? 어, 좀 뭔가를 좀. 오늘도 여기 못 올 보여주셔야죠. 뻔한 게요. 네.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환자만. 나오질 못해요. 아, 진짜 심각하군요. 생각보다 많이 네. 심각하다. 아, 예, 임상에서 경험하는 거는 예, 진짜 예. 다 무너지는 그러면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시스테믹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될 수가 네?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될 수가 그만큼 없어요? 강력하게 네. 강력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음. 제대로 지연시키겠지만 이슈가 되고 있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오죽하면 중국은 아예 사형을 시킵니까? 네. 걔네도 판매한 사람만 사용시키고요. 네네. 단순 투약자들은 거의 그냥 넘쳐나고 네, 있는 거죠. 너무 많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환자보다 보면 이분 정말 프로폴 중독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신고하게 되면 이 사람 처벌받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멈칫거리게 되고 환자도 그렇죠. 숨게 되는 건데 네네. 이 사람들을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줄 수 있다면 시술하시던 뭐 피부미용 선생님이든 소화기내과 선생님이든 당신은 너무너무 많이 맞고 있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중독의 수준이 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연계해주고 그것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처벌 유죄 정책이다 보니까 혹시 자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중독이라는 게 본인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첫 번째 장벽이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 환자가 그쵸. 되는 것이야. 아니 근데 한 번만 맞은 거는 충분히 자기가 자제가 될 수 없나요? 근데 약한 것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강한 것들은 한 번만 해도 한 번만 이거 네, 히로뽕 같은 네. 거 한 번만 히로뽕이 해도.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네. 오피오이드 계통 약물들은 교수님 말씀이 금단 증상이 금방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만 쉬거나 한 칸만 줄여도 막 음. 배가 뒤틀리게 아프고 두드려 맞는 거죠. 눈물 콧물 나고 막 네. 덜덜덜 떨고 헛것 보고 그래서 알아요 자기도. 네. 내가 중독이 돼가는구나. 네. 근데 히로뽕은 뭐가 문제냐면요. 네. 끝이 없어요. 얘는. 다음날 아, 깔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건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수 있을 거야. 아, 조절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네.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게 근데 큰 문제구나. 이게 진짜 끔찍한 중독인 게 제가 제 환자들한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잠깐만요. 네네. 이게 짝대기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네. 주사기. 아, 짝대기. 내가 당신들 말이야 이런 은밀한 데 데려가서 음. 둘이 앉아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짝대기에 약 재워서 너네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환자분들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방금 5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시 히로뽕 합니다.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이를 득득 깔다가도요. 이 짝대기가 딱 뜨는 순간 쏠려요. 아, 가슴 벌렁벌렁하고 결국 이분들 표현으로는 한 번 맞은 사람인 예, 경우도. 똥구멍이 간질간질하고 똥마려